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25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24분 정도 됐고요.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면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0.51% 하락,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2% 하락.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일단 외인들은 순 매도고요. 뭐 선물 쪽에만 조금 더 매수를 해주고 나머지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 금융 투자가 좀 매수를 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5 플러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1,300원대 그대로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9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또 차트를 한번 또 같이 추적해 보시면요. 이건 매일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지겨워도 봐야 합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벗어나고 이런 하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점 구간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점 구간을 살짝 지켜주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미국 시장이나 외인들, 기관들이 또 내일 어떻게 주가를 이끌고 가냐가 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면은 여기 박스권을 유지해서 이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 추세를 따라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저점을 더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연휴 기간, 추석 기간에 미국은 말씀드렸지만 부채 상한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화당이 반대를 한다면은 이 정도는 또 무리 없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요.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이미 481선까지 다 깨고 역배열로 향하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던 차트가 이미 다 깼죠. 깨고 내려온다면 그냥 항상 뭐 대칭 이론 같은 걸로 생각한다면은 여기까지가 저점이긴 한데 이미 또 밑에 항상 전 저점, 이 저점은 깨졌죠. 이미 전 저점을 테스트로 하러 가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800 코스닥 800 지수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은 해보는데요. 이게 지금 낙폭 하락 강도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보시면요. 하락 강도가 이 상태였죠. 원래 이 상태였으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줘야 하는데 하락 강도의 각도가 이렇게 좀 더 세졌다는 것은 더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살짝은 드네요. 이 정도 전 저점까지 또 가지 않을까. 이건 단지 그냥 제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입니다. 이거를 함께 보시면요. 인스웨이브 시스 오늘 상장한 종목 같습니다. 등락률이 110% 상승하는 거 보면요. 오늘 상장한 것 같고요. CC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올라가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조국 출마설이 있다 해서 올라간 거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스펙이 나스닥 상장,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관련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파워분들이 위탁업체인데 이게 웨어러블 관련주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세력 형님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매집이 끝났으니까 올리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만약에 그 뚜렷한 뭔가 관련이 된 게 있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도 조직세포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인 노을 같은 경우도 누구랑 엮였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서포터 같은 경우도 한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부국철강은 이낙연, 위메이드 맥스는 뭐 중국이죠. 뭐 중국 뭐 그쪽 게임주 관련 뭐 체지스도 올라가고요.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기 종목은 조심하십시오. 뭐 알테오젠, 예, 이거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아센디오, 엔터테인먼트, 이게 거의 대부분 뭐 시진핑 방문 이슈로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포스탁 섹터 종목, 섹터 그룹별 종목입니다. 조회를 보시면 공작기계, 화천기계 조국이죠. 예, 조국 관련주입니다. 모더나, 에이프로바이오, 미국, 나스닥 상장, 스펙이 상장하고 뭐 구충제, 첼시스는 왜 올라가는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뭐 또 뭐 정보가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엮여 있네요. 일단 그다음에 코로나, 레몬 같은 경우 전자파 차소폐, 나노 섬유 멤브레인 생산업체, 멤브레인 필터가 뭐 시노펙스도 있네요. 이게 시노펙스가 있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를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뭐 개별적인 이슈가 또 나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밥솥 비행풍년 김동현 테마죠. 예, 대부분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저께 올려드렸듯이 로봇 아니면 5G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예, 출처는 인포스탁이고요. 뭐 화장품, 면세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시진핑 중 국가주석 방한 검토 소식 및 중국 국경절 속 유커 소비 기대감 등의 상승. 이런 뉴스 때문에 뭐 오가닉 코스메틱, 마녀공장, 글로벌 텍스프리, 토니모리 홍성그룹, 화장품, 면세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등 일부 중소비주 관련주가 상승. 그렇죠. 뭐 여행, 풍년, PM 풍년 이런데 테마 밥선 또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테마로 엮였으니까요. 정치 테마로 엮였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십니다. 이거 뭐 방한 검토 소식이지 뭐 방한한 게 아니라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테마성 항상 선반영위를 일으키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 방한 안 했을 때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방한하고 나면은 뭐 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주요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 등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같이 엮이는 그런 테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아티스트 컴백 해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의 중국하고 많이 엮인다고 보면 됩니다. 뭐 중국 가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있는데 간혹가다 또 올해 한중 갈등 생기면은 연예인들 바로 계약 취소가 당하죠. 예, 중국에서 갑자기 공연을 하지 못하거나 영화가 상영이 안 되는 거 거의 또 중국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통신 장비 5G 등 LG U 플러스 양자 컴퓨터 활용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 연구 성공 소식 등의 상승. 아울러 뭐 미국 조기 투자 있죠. 이 같은 소식 속 머큐리, 라이콤, 에이스테이크는 재무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코이버, KMW, 솔리드 등 통신 장비 5세대 일부 양자무 테마가 상승. KMW가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위에서 휘두르고 있는데요. 뭐 내려오면 잡으시면 뭐 손절이라는 게 항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스윙 들어간 종목이 한 두 종목 되는데요. 한 종목을 지금 또 손절할까 생각 중입니다. 2차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손절가 마이너스 한 7%, 8% 정도 가까이 왔는데요. 2차 매수를 지금 한다고 하면은 한 8%에서 9% 사이에 손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업의 개인적인 악재가 아닌 지수로 인해서 밀리는 거는 어쩔 때는 좀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손절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손실이 좀 더 크더라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악재가 아니라 지수에 의해서 밀리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봇, 두산 로보틱스 청양 흥행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 이렌시스, 대동 포메탈, 뉴로메카는 좀 아까웠죠. 전기차, 테슬라 등 미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 양극재 수출 가격 급락 등의 하락. 신성 델타 테크는 뭐 여러 가지로 엮였었죠. 이 맥신 소재였나요? 삼각격자였나요? 이게 좀 많이 엮였었죠. 이런 거 에프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나 뭐든지 다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양극재 수출 가격 급락 등의 하락 이렇게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 뉴스 올려드렸죠.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2025년까지 더 많이 늘리겠다. 그다음에 SK 플랜트인가요? SK 플랜트가 뭐 그 인천 앞바다 쪽인가 어딘가에 태양광 뭐 여의도에 12배 아니죠. 해상풍력 여의도에 12배를 짓겠다. 더 짓겠다. 기업들이 국가에서 정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금 삭감했는데 개인 기업들이 그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형태입니다. 세계가 탄소 배출을 저하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는 맥락인데 원전 쪽도 신재생 쪽 맞긴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 또 처리를 못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후쿠시마 도쿄 전력 같은 경우는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오염수 처리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로 버리게 되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크죠. 사기업이니까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연도 생각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자동차 업종 매수 적기 분석 등의 상승,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 따라 3분기 국내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동차 업종 매수 적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이 현대유와 현대모비스, 기아, LH만도 현대차 등 자동차 대표주 및 화신, PH, SL, 체시스가 전 6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여 있네요. 아까 체시스가 좀 상승했는데 자동차였나 보네요. 전 6개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체시스가 자동차 대표주 및 아무튼 대표주입니다. 화신, PH, 자동차 부품 대모함. 이거 적어놔야겠네요. 정치 인맥, 이낙연, 김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검사 하루 앞두고 상승, 조국 총선 출마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화천기계, 삼보산업 등 정치 인맥 조국, 부국 철강, 남아토공 등 정치 인맥 이낙연, PM풍년 등 정치 인맥 김동연, 보혜양조 등 정치 인맥 유시민 관련주가 상승. 지난 22일 하락세를 보였던 에이텍, 동신건설, 프리엠스, 토탈소프트 등 정치 인맥 이명주 관련주도 상승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 이름을 헷갈렸네요. 체시스가 자동차 부품주가 맞고요. 체리 브로가 있었습니다. 같은 체시여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체시스 자동차 부품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변동성도 강하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시면은 대부분 정치 테마주와 로봇 관련주 이렇게 그다음에 시진핑 방문 관련주, 5G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니까요. 이럴 때는 좀 연휴까지 겹친 상태에서 미국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점도 일단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부 종목 여러 가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원시스 한번 그냥 같이 보시면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한참 내려왔습니다. 고점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바닥권 여기 241선 기준 해도 마이너스 57%까지 내려왔었네요.
내려오고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왔죠. 들어오고 추석 연휴 끼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흔들림이 크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개발화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찾아보니까 국내 첫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 암 조직이 제거됐다. 이거 뭐 핵융합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기 전립선암 환자가 뭐 조금 치료됐다 이런 걸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회사 다원 메딕스 아닐까요? 메닥스가 꿈의 암 치료제로 불리는 풍소 중성자 포획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일 더 상승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트가 위에 매물대는 많긴 하는데요. 매물대는 많지만 이미 여기 이 고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어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시세는 약간은 분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2만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손가락을 좀 참으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습니다. 뭐 KMW 같은 경우 음봉 마감했지만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변환되었다면은 참 메리트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러면서 저도 손가락이 또 나갈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SK D&D 같은 경우죠. SK D&D 같은 경우도 이제 매물대를 위에 부분을 소화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주고 또 많이 들어와주고 여기에 물린 우리 개미 저포함 개미분들 본전 다 주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시장만 좋으면은 어느 정도 좀 사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관망을 많이 해야 할 때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달 몇 번 말씀드리지만 손실로 마감할 것 같다는데 정말 손실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장이 이러니까요. 조심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더 어려운 시장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많이 노력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중에 후에 보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같이 공부하니까요. 예, 저도 이번 달 손실 마감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46분이고요. 오늘 3월 25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